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랑의 달팽이 김민자 회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민자 씨는 올해로 18년째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랑의 달팽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이명증으로 고생하면서 청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했고 자연스럽게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하게 됐는데요. 남편인 배우 최불암 씨는 김민자 씨의 이런 마음씨를 60년 전에 알아보고 첫눈에 반하셨나 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인연 얘기도 들어보죠. 사랑의 달팽이 회장 배우 김민자 씨 만나봅니다. 네, 61년 차 대배우이시자 지금 사랑의 달팽이 회장님이신 김민자 회장님 어제 이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회장님이 쑥스러우신가 봐요. 19년째 지금 회장님이신데요. 싫어요. 예. 회장 하면은 무슨 사업, 기업들 그런 사람들한테 붙이는 건데 이게 단체 여기다 내가 회장 이러니까. 네, 기업 회장님보다 못지않게 좀 이상해. 근데 그냥 들어주고 있어요. 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2천여 명이 넘게 지금 사랑의 달팽이에서 수술 지원해 주셨고요. 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지금 보청기 지원 사업도 같이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보청기는 어린 사람보다는 이제 어른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네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 어려움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달팽이에서는 2008년부터 보청기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작년에 2023년에는 324명에게 이제 보청기를 지원했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총 4,418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했더라고요. 와, 많이 했죠. 많이 하셨네요,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사랑의 달팽이 도움을 받아서 또 우리 보청기를 또 지원받아서 잘 못 듣다가 듣게 되신 분들은 진짜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들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하셨는데 네. 인생의 변화가 생겼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다고요. 좀 몇 분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돌발성 난청인 그 성인이 그 수술을 받게 된 한 여성분이 수술 전에는 물 끓는 소리도 듣지도 못해서 어떤 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제 외출했을 때에는 또 차 소리가 들리지 못해서 위험한 적이 뭐 한두 번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우울증까지 오죠. 예.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수술을 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삶이 변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다시 안전하게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너무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 사례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 소리가 정말 상당히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절실하게 느낀 분의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나도 좀 돕고 싶다. 그렇게 자기 삶도 많이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고 네. 외부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일자리를 찾아보고 사람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온통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변했다. 네. 이런 수기가 있어요. 예. 정말 이 청력이 안전하고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군요. 그렇죠. 네. 뭐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새로운 삶을 또 얻게 되셨는데 이 사랑의 달팽이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보니까 네. 지금 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을 또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이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을 하는 그런 연극인가요? 참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인데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해서 재활 과정으로 이거를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해봤는데 그게 옥탑방 달팽이예요. 요 이제 이 청각장애인 그 연극 요 단체 이름이. 네네. 그래서 청각장애 아동 청소년 연극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 예민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과 자존감 그리고 또 사회성을 위한 그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그 아마추어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렇지만은 전문 연출가 선생님이 연기 지도를 본격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연을 통해서 청각 아이들이 자신 있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신 있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또 청각장애 아이들끼리 또래들이 단체 활동을 하고 이래서 그 사회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청각장애가 있으면 물론 어렸을 때 뭐 수술하고 그러면은 그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이게 발음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와서 연극을 하는 건 또 굉장한 또 훈련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불가능이라는 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연극을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첫 해에 그 귀를 파는 가게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그 창작이었어요. 제목이 귀를 파는 가게. 그래서 이제 그 초연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 네. 그거는 조금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작년 두 번째 2기에는 단원 10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공연을 하는데 그 제목이 목소리의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무대를 올려봤거든요. 네. 근데 이 연극 목소리의 형태는 동명의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으로 청각장애 애가 이제 그 따돌림 당했던 학생이 네. 6년 후에 그 가해자를 만나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런 그 여러 가지 그걸 겪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소통하는 과정을 그 연극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기 공연에 이제 청각장애 아동, 청소년 배우 10명 그리고 성인 그러니까 비장애인 배우 7명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예. 서로 이제 연극을 해봤는데 참 그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섞어서 하니까. 와. 그래서 저는 이게 두 번째 정말 이건 가능한 얘기다.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 1기, 2기 두 번의 공연이 있었는데 그 올려진 극 내용도 사실 청력과 관계가 있는 청각장애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뭐 데뷔 61년 차 연기자시니까 이 청각장애인들 무대에서 연극하는 거 보시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네.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고요. 정말 뭐든지 하면은 되는 거고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그 인공와우 수술이나 보청기나 이런 걸로 인해 이게 이제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연극을 통해서 정말 이게 재활의 목적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은 연극이라는 거는 관객한테 모든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물론 액션도 있지만은 목소리로 전달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얘네들이 이 목소리로 전달하는 과정이 쉽겠어요? 어렵지. 예. 너무나 어렵지. 그러니까 보통 기성인들이 뭐 연습을 뭐 한 번 이렇게 한다면 얘네들은 아마 10배, 20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벌써 이 발음도 고쳐야 되고 이 말도 해야 되고 이 단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그게 다 배움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는 확실히 더 말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과정이 돼서 이 연극이 정말 참 힘들지만은 참 훌륭한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고 참 저의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참 좋아해 우선은. 본인들이 이제 배우가 돼서. 배우가 된 거. 그 모임 자체를 너무 좋아해. 정말 뿌듯하고 자존감도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죠. 또 그것도 보시는 부모님들은 진짜 뭐. 감동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죠. 감동 그 자체죠. 그러니까 막 울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렇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과정이지만 이게 아마 이게 세계에 몇 번 없는 일일 것 같아.
몰라요. 뭐 이게 조사는 못 네. 해봤지만 이런 일이 좀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그 직원들이나 이거 만드는 제작진들이 용기가 굉장히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이제 올해 3기를 모집 중이라고 그래요. 네, 이 네, 옥탑방 네, 달팽이 네, 프로젝트가 이제 세 번째 공연을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이제 오디션을 보시나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좀 소문이 났나 봐요. 우리가 네. 7, 8월경에 해보려고 지금 예정은 그러고 있는데 소문이 난 모양인지 약간 그 지원자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배역보다도 더 많은 지원이 오면은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겠죠. 치열하겠는데요, 이거 소문 나가지고. 아니 예. 근데 요즘 청소년들의 꿈이 배우가 많아요. 많아요. 뭐 예. 노래도 물론 있지만은 네. 노래도 있지만은 그 배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황을 이루길 바랍니다. 연극만 하시는 게 아니네 보니까 단편 영화를 또 제작을 하셨어요. 네. 영화 제목이 정적. 정적. 예, 어떤 내용인가요? 어느 날 그 갑자기 이게 이제 그 작가가 그 심노을 작가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그 원작을 하셨고 제목은 정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상당히 유명하신 그 장철수 감독님이 연출을 했어요. 이거를. 네. 근데 이제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적의 스토리가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은 그 정적 현상이 나타나나 봐요. 소리가 그래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군요. 그렇죠. 소리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소재로 해서 그 어떤 평범한 주인공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니까는 그 후에 그 역설적으로 그걸 깨닫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다루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참 그 저도 이걸 봤는데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참 그 어려운 거지만 그것도 이걸 시도해 본 게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청각장애인 일상을 일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인물의 대사와 그 화자 정보, 음악과 소리를 문자로 표현을 했는데 베리어 프리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만 통하는 그런 그 자막이 있나 봐요. 그 베리어 프리 자막이 장애가 있는 분들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제공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얼마 전에 뭐 TV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예, 네. 그 정우성 씨 나왔던 그 드라마도 청각장애인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사랑을 하는 그 얘기였는데. 그렇죠. 그 맞아. 네. 굉장히 그것도 좀 좋았죠. 네, 참 그렇죠. 좋더라고. 그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맞아요, 이런 영화도 맞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다면 어느 정도 그 청각장애의 어떤 불편함 아니면 그 삶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적 네. 영화가 예. 그 특별 상영회에서 그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개막작으로 나갔고요. 네. 서울 독립영화제 그 페스티벌 초이스 단편 부분에서 상영작으로 선정이 돼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연극 얘기했죠. 영화 얘기했죠. 네. 보니까 또 이 청각장애인들한테 보컬 트레이닝을 시켜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엔 또 가수를 만들어 주시려나. 근데 이 보컬 지도해 주신 분이 가수 이적 씨라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분도 좀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 네. 네. 이게 소리를 들어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울싱어 프로젝트는 말과 노래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특히 인공화는 가장 큰 특징이 음폭이 매우 그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건청인이 듣는 정도의 음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듣는 데는 좀 다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따라 부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음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를 이제 좋아하니까 그 보장구 그러니까 보청기 인공 달팽이 이런 거를 착용해 가지고 보컬 레슨을 지금 하고 있는 그 기회가 제한적이지만은 청각장애인 중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6명 참가자를 선발해 가지고 이들에게 맞춤형 보컬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공와우를 해서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건청인들이 듣는 소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군요. 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참여자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새롭게 담은 곡을 이적 씨가 지금 직접 작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좀 들려줄 계획인가 봐요. 네. 이 소울싱어 프로젝트 참여 대상자도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했다고 하시던데. 네네. 이분들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네. 아, 네. 이거 사례가 있어요. 예. 그 공다영 씨라는 분의 그 경우는 청각장애인도 노래를 즐기면서 노래 실력을 향상시키고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컬 레슨을 받을 때 청각적인 한계가 있으나 음악이라는 게 주는 힘이 너무 크잖아요. 그만큼 청각장애인이 부르는 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네. 했고요. 예. 네.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정말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부르는 노래를 네. 언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방송에서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동훈 씨는 청각장애인들도 노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노래하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참여한 케이스예요. 보컬 학원을 검색하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소울싱어 공고를 봤는데 청각장애인들이 모여서 보컬 레슨을 받고 프로듀서와 함께 노래를 만들어 음원을 낸다는 것에 관심이 생겼고 다른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어떤 보장구를 착용하며 어떤 식으로 듣는지 궁금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레슨 받으면서 노래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졌는데 원곡 가수들의 라이브를 보면서 입모양을 따라 하는 연습을 시작했을 때에는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네네. 생각보다 입을 크게 벌려야 해서 따라 했을 때에는 한동안 볼이 띵해서 입을 너무 많이 벌렸구만. 띵해서 감각이 낯설기도 했는데 레슨 때 입 모양을 신경 쓰며 노래하니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칭찬을 들어서 뿌듯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주변 지인들이 응원을 해 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흔치 않은 값진 경험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평생 처음 해보는 그런 얼마나 귀한 경험이겠습니까? 이야, 생전 노래를 불러본 적 없는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네. 인공와우 수술 받고 또 보컬 트레이닝까지 받아서 생애 처음 노래라는 걸 이제 제대로 지금 배워서 네. 이 트레이닝 끝나면은 이분들 이제 공연 하시는 건가요? 하죠. 네. 이게 참 대단해. 예. 제일 먼저 올해예요. 올해 2월 돌아오는 6월 22일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우리 달팽이 사랑의 달팽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적 씨, 네네. 또 배다희 씨라고 아시죠? 배다희 씨 알죠. 네. 예. 그다음에 안현모. 안현모 씨 저기 영어 사회 네, 보시는 영어 분. 잘하고 네. 아주 예쁘고 그런 네. 분 있죠. 안현모 씨도 참여하고 또 우리 그 탤런트 후배 중에서 고액 후원자 배우 유인나라고 있어요. 네. 유인나 씨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곳에서 소울싱어 그 이분들의 첫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 6월 행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네, 6월입니다. 커밍 순입니다. 우리 김민자 회장님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또 제 개인 얘기 할 거 없어요, 이제. 아이, 근데 원래 연기자를 꿈이셨던 건가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가 되고 노래 부르고 싶고 그랬듯이 저도 그 청소년 시기에 네.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영화 구경 마음대로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어른인 척하고 스카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몰래 구경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학교 다닐 때 오페라도 학교에서 그 일찍 그러니까는 등교하자마자 그 지금 그 저기 명동 그 예술극장 있죠. 네. 거기서 오페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 것도 구경시키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애들. 그러니까 네. 각자 가라 뭐 이러는 모양이에요. 단체로 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렴풋이 그런 그 꿈이 좀 있었어요. 영화도 많이 보고 뭐 이러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정말 배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제가 그 어려서 그 영화 출연을 해달라고 그 돌아가신 김기현 그 유명한 감독이 있어. 그런 감독도 있었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언니가 그 성우 있었어요. 성우면서 배우셨고 김소원 김소원 선생님. 씨. 예. 네. 그 언니가 너 저기 그 환희오맨 등 김기현 감독 네네. 돌아가셨어요. 네네. 아주 유명한 감독이에요. 네. 윤여정이가 거기에 어려서 출연하고 데뷔하셨었죠. 네네, 그걸로. 데뷔했어요. 네. 그 감독이 그래서 저를 보시고는 그때 그 이북 얘기였는데 그때 나를 시키고 싶어서 그랬는데 학교에서 그 큰일 나요. 제가 정신여고를 다녔기 때문에 예. 거기가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출연을 못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도 있었고 뭐 그런 잔잔한 일들이 있었어요. 워낙 좀 눈에 띄셨네요. 눈에 띄셨는데. 몰라요.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랐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어려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나에게는 막연한 그런 그 본격적인 꿈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나는 차라리 공부를 더 하고 싶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지 내가 이제 뭐 정말 연기자가 꿈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뭐 공채 탤런트를 KBS 그게 공채 이제 탤런트로.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네. 그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공부를 조금 좀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조금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오바를 해가지고 네. 떨어졌어요. 낙방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시리에 처해 있는 그 1년 재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우연스럽게 텔레비를 봤어요. 네. 그땐 텔레비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내가 그 남산 밑에 살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남산 방송국 모르시죠? 그러니까 뭐 얘기만 들었죠. KBS. 남산방송국 시절. 우리 집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필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깝기도 하는데 공모가 나왔는데 탤런트 뽑는데요. 탤런트라는 말을 그때 나 처음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하고 이제 그 학교를 안 다니니까 많이 심심했을 때. 네.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를 정말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쉽게 붙더라고요. 바로 합격이었나요? 바로 합격이 됐어요. 이야. 근데 뭐 일반 시험 그냥 일반 상식 정도로 시험에 이제 1차 합격이 되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카메라 테스트를 하더라고. 네. 두 번째가. 예. 근데 지금은 막 연기를 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우선 그 카메라 테스트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2차가 됐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대본을 하나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냥 뭐 내가 연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읽었어요. 그랬는데 뭐가 됐는지 제가 1963년에 이제 네네.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에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서 그렇게 우물쭈물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만 60년 전에 배우한다 그랬으면은 대부분 집에서 난리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언니도 몰랐으니까. 예. 그때 언니는 출가해서 나갔기 때문에 모르고 저 혼자 이제 꾸민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재수하려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예. 교육 숙달을 받았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교육이 딱 끝나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거 참 재밌는 일이네. 네. 근데 대짜고짜 나를 막 시키더라고요. 시키는데 내가 이제 잘못하고 막 그러니까 야단도 좀 많이 맞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내가 좀 해보고 말 것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인공 막 맡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왜 그때 내가 됐느냐 하면은 배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많지 않으니까는 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이제 눈에 띄는 미모시고 미모. 아마 그래서 아마 발탁이 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 뭐 끼가 좀 보였었나 봐요. 그 굉장히 지금 제가 뭐 60년 전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당차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주인공으로 그냥 빨리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주인공으로 그냥 했는데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말도 못해요. 못하니까.
근데 그 연출 선생님이 굉장히 끈질기게 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같이 상대 역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많이 기성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를 많이 도와줬죠. 근데 말이죠. 최불암 선생님하고 두 분이 결혼하셨을 땐 사실 굉장히 김민자 회장님은 좀 잘 나가는 스타였고. 그때 그랬죠. 좀 최불암 선생님은 조금 뭐 그렇게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네네.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러고 여자는 뭐 더군다나 나는 바로 이제 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막 이러고 좀 빨리 사회에 진출하니까 제가 조금 좀 빨랐죠. 네. 빨라서 저보다 나중에 나는 3기였고 예. 최불암 씨는 그때 특채로 들어왔나 뭐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연극을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탤런트로는 후배였나요? 탤런트로는 후배지만은 네. 연극으로는 한참 선배죠. 아 그렇군요. 우선 연극 무대를 뛰었던 사람이니까. 예예. 아 그렇게 됐어요. 첫 인상이 혹시 어떤지 기억하세요? 근데 너무 비밀을 많이 예. 비밀도 아니지만 사실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네. 본인이 최불암 씨 본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본인이. 혹시 그 당시에 연기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어떤 제 작품이나 거요? 배역 혹시 저요? 네, 있으신지요? 처음에 그 교육 끝나고 한 거는 그 따뜻한 손이라고 지금 다 고인이 김성옥 씨, 우평 씨 다 고인 됐어요. 네. 그렇게 세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김석야 씨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극본을 만들고 연출은 이기아 씨라고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따뜻한 손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제목은 잊어버려지지 않죠. 그리고 뭐 사극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사극 많이 하고 제가 선덕여왕도 했었어요. 아, 선덕여왕 원조시군요. 네, 제가 원조예요. 그다음에 예.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나면 저거 내가 옛날에 했었는데 그때 거기 백일섭 씨도 나오고 예. 그래. 백일섭 씨가 김유신인가 뭐 그런 역할하고 그랬었어요. 네. 선덕여왕 제가 1호 선덕여왕을 오늘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참 더 궁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금 다 흘러서요. 네. 하루 더 모시고 아니야. 이제 그만 할 얘기가 이제 미천 다 나왔어요. 그 연기 얘기 궁금한 얘기가 더 많아가지고요. 내일 하루 저희가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들에게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사랑의 달팽이 김민자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